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최선단 노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파운드리 시장이 격변기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복잡한 변수가 많아서 인텔 파운드리의 TSMC 매각 그리고 설계 사업부의 브로드컴 매각 등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경우는 TSMC가 지분 20%를 매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텔이 파운드리로서 생명력을 가지려면 1.8나노 18옹스트롱에서 성공해야 그나마 이런 인텔 살리기 프로젝트가 값어치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1.8나노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그 인텔 입장에서 1.8나노는 절벽 위에 노드입니다. 이미 인텔의 첨단 칩이라는 루나 레이크, 에로 레이크와 같은 칩들은 사실상 대부분의 다이가 TSMC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제작 비용도 계속 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인텔 칩의 그 메리트가 반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첨단 칩은 TSMC 없이 만들 수 없는 게 인텔의 실정인데요. 3나노, 2나노까지 포기하고 1.8나노 18옹스트롱으로 직행한 인텔이 1.8나노 양산마저 실패하게 되면 파운드리 사업은 포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인텔을 TSMC에 붙이려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TSMC가 인텔 파운드리 인수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트럼프가 팔을 비틀기는 했지만 인텔이 1.8나노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결국 최선단 노드 칩을 다 외부에 맡기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인텔 물량 확보 목적으로 인텔과 선제적으로 TSMC가 손을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텔 1.8나노의 명우는 인텔 부활 프로젝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선단 노드를 통해서 계속 인텔이 자신의 핵심 프로세서를 내부에서 만들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같은 X86 계열의 AMD 프로세서를 비롯해서 ARM 계열, 리스크5 계열의 팹리스 첨단 칩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인텔이 그 AI 칩으로서 엔비디아 GPU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내리막을 타기 직전에 인텔은 최선단 노드 경쟁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ASML의 하이 NA EUV 칩 제조 기계를 세계 최초로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그 하이 NA EUV 장비가 실제 1.4나노까지 안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인텔로서는 1.8나노에 성공하느냐 여부가 계속 칩 제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고 자체적으로 전력 투구에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칩 제조를 부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해져서 그렇지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인텔 생존을 위한 해법인 인텔과 TSMC 간 합작회사 설립 등은 사실 인텔이 팹리스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괜찮은 최적의 옵션으로 꼽히던 모델입니다. 과거 미국 자산운용사 제프리스 같은 곳은 인텔이 CPU 분야에서 ARM 계열 기반 칩의 급성장 그리고 같은 X86 시장에서 AMD의 급성장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하다며 인텔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장기 전략은 TSMC와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 팹리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텔 파운드리를 살리기 위해서 TSMC 매각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텔은 칩 제작 사업을 위해서 최고의 파운드리인 TSMC로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입장일 수 있지만 TSMC는 다른 꿍꿍이를 갖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텔의 칩 제작 능력을 아예 없애서 인텔 최신 칩 물량을 TSMC에서 전담해서 만들고 인텔에게는 후공정 물량 그리고 최선단 칩이 아닌 구형 모델을 만들어 연명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TSMC가 인텔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천하의 트럼프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미국처럼 쉽게 기술적 무임승차를 하려는 순간 거래 상대방이 다른 꿍꿍이를 갖고 접근한다면 일의 진행 방향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텔과 TSMC 간 모종의 큰 그림이 구체화되기 전에 인텔이 1.8나노에서 제대로 된 가능성을 보이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배경을 머리에 두고 현재 사태를 보면 훨씬 더 사안을 입체적으로 볼 여지가 생기는데요. 인텔은
직전 컨퍼런스 콜에서 1.8나노 칩인 펜슬 레이크가 올해인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될 것임을 확인해 줬었습니다. 다만 이 펜슬 레이크 CPU가 PC에서 탑재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첫 18옹스트롱 1.8나노 칩인 펜슬 레이크가 저전력 중심의 노트북에 한정되는 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텔 1.8나노에 대한 소식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인텔의 1.8나노 칩인 펜슬 레이크가 샘플 테스트를 현재 받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인텔 파운드리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대만의 TSMC의 경영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텔 펜슬 레이크의 선전은 미국 정부와 인텔이 운신의 폭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칩 초기 샘플 테스트지만 워낙 인텔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펜슬 레이크의 퍼포먼스 코어, P코어에 대한 평가는 평균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팁스터의 업로드도 있었습니다.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지만 펜슬 레이크의 성능도 기대보다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 1.8나노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텔이 1.8나노를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인텔은 팹리스로 전환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TSMC를 인텔에 갖다 붙이고 있지만 천하의 TSMC라도 인텔을 살리기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TSMC가 얼마나 진심으로 공을 들일지도 미지수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결과도 기대를 밑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인텔 1.8나노는 인텔의 명운을 가를 결정적 제조 공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제조 공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텔이 만약 최선단 노드에서 손을 놓게 되면 칩 생태계 자체에 많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만큼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IT 매체 퍼드질라 같은 경우는 과거 톰스 하드웨어를 인용해서 인텔의 1.8나노가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에 더 가까운 SRAM 밀도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1.8나노가 TSMC의 3나노에 더 가깝다는 지적인 셈인데요. 실제 웨이 저자 TSMC CEO는 인텔의 1.8나노가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로서 원래 그 애플과 퀄컴의 AP를 만들 가능성이 큰 N3P보다 못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인텔 입장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인텔이 미국 정부의 지원 등과 맞물려 꾸준히 메이저 팹리스와 링크되고 있다는 점에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인텔 1.8나노에 실망했다는 루머가 나왔지만 1.8나노로 아마존의 칩을 따냈다는 소식도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자체 설계 AI 칩인 마야도 인텔 1.8나노를 활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다만 아마존과 MS의 경우도 인텔이 1.8나노에 무난히 성공하면 인텔에 맡기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텔의 노드 개발과 양산 움직임을 계속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인텔 매각 소식과 1.8나노 그리고 TSMC의 다른 꿍꿍이 가능성을 두루 한번 다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